한국인이 갖고 있는 유구한 푸드파이터의 DNA를 보여주는 이 유명한 사진, 아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쌀밥 소비량을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과도한 경쟁에 짓눌려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우리들의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은 많이 먹지도 않는 쌀밥과 우리의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독특한 발상은 이철승 교수가 쓴 쌀 재난 국가라는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 대부분은 해당 저서를 참고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역시 한국인이죠. 한 분도 틀림없이 거의 모두가 다 맞추셨던 바로 그 돈입니다. 17개국 중 돈을 뽑은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17개 국가의 19,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를 물어봤다는 최근의 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1순위로 가족을, 그리고 2순위로는 직업에서 느끼는 보람 같은 정신적인 요소를 꼽은 반면에 한국인은 돈을 1순위로, 그리고 2순위로는 건강 같은 너무나 물질적인 요소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딱히 자기 변호를 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이 개인의 생존과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속물적인 구석을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처럼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땅에서 고작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객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책 쌀재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벼농사에서 비롯된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거주민의 식탁에 이렇게 큰 고봉밥이 오르게 된 것, 다시 말해 밥을 위주로 한 식사가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밥심을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을 따라 결정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상하게 밥맛을 따지기 이전에 그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해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쌀의 영양 성분이 거의 완전체에 가깝기 때문이었죠. 쌀은 밀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단백질 성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을 섭취하는 문화권은 자연스레 육류와 유제품을 추가로 섭취하여 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쪽으로 식문화가 형성됐지만 쌀은 쌀만 챙겨 먹어도 영양소 부족을 어느 정도는 피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쌀 문화권에서는 쌀밥을 위주로 하여 반찬을 곁들이는 식단을 형성하고 이 완벽한 쌀 농사의 집단 전체의 노동력을 집약시키면서 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은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에서도 알아서 잘 자라지만 쌀은 모내기와 추수기간에 대량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야만 결실을 내주는 까다로운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쌀 문화권에서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논농사를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그 특유의 공동체 문화, 즉 쿠마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흩어져 살면서 소규모로 밀농사와 목축업을 하다가 도시에는 가끔씩만 방문해서 부족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밀농사 문화권에서는 하나란시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논에다 손발을 함께 담그는 이 끈끈한 집단주의 문화가 아직도 생소해 보일 겁니다. 지우수지를 많이 만들어 날이 가물어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화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을 때에 맞춰서 논에다 충분히 공급하려면 대규모의 관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행정 능력도 갖추어야 했으므로 쌀농사 문화권에서는 필연적으로 작은 지방 조직 단위를 넘어 통합국가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를 일찍부터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제자원 같은 서양 문학에서 고작 3,000명을 대군이라고 비장하게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는 것도 전부 이러한 쌀과 밀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죠. 쌀이 요구하는 노동력은 너무나 거대하여 서양처럼 자유롭게 흩어져서 살 수는 없었지만 그와 동시에 쌀은 그 제약을 감당할 가치가 충분할 만큼 엄청나게 큰 결실을 제공해 줬습니다. 쌀을 먹는 국가에서는 빵을 먹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얻어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선비가 고봉밥을 퍼먹는 이 오래된 사진에서 우리는 쌀의 영양학적 완결성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문화의 유래까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이 쌀의 공동체 문화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협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농사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 경작지의 주인은 모두가 달랐으므로 그 땅에서 난 수확물은 당연히 그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죠. 다시 말해 생산을 위한 노동은 공동으로 하되 각자의 땅에서 난 결과물은 개별로 소유하는 그 애매한 셈법이 우리들의 쌀농사 역사에는 오래전부터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는 함께 땀을 흘리면서 가까워진 옆집 박 씨네가 올해 농사에서 자기보다 얼마를 더 벌어갔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옆집 박 씨네 또한 김 씨가 자기보다 얼마를 덜 벌어갔는지를 세세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수능 성적으로 줄 세워진 대학 합격 현황을 교문에다 공개적으로 적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보다 못 사는 것처럼 보일까봐 남들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더 잘 벌어보려고 이토록 경쟁하면서 사는 것은 공동노동과 개별 소유가 민감하고 끈끈하게 얽히고 설킨 이 유구한 쌀농사의 문화로부터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회생활 또한 공과 사의 구분이 미묘하게 허물어져서 서로의 형편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같은 조직 내에서 나의 업무와 동료의 업무를 깔끔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약속처럼 금기시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쌀농사에서 비롯된 그 특유의 끈끈한 조직 문화는 독립적인 개인에게는 다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전체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약시키는 그 조직성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단기간의 경제 기적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직접 쌀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더라도 쌀농사 문화에 여전히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 설명은 그렇게까지 비약적인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너의 일과 나의 일의 구분을 두지 않고 끈끈하게 협력을 하는 문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개인의 과실은 각자가 따로 챙겨가는 문화. 그러한 문화에서라면 남이 가져가는 것과 내가 가져가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소규모로 밀농사를 짓거나 산속의 목장을 짓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문화적인 후손이 아니라면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과거 제도가 전 국민이 도전하는 입시와 각종 고시로 그 형태만 바뀐 채로 계속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계층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타 국가들에 비해 우리들의 세계관에는 아직도 내가 노력만 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욕망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중상위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체 계층에 걸쳐서 말이죠.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예전부터 우리에 비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친 새끼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한다. 서울대? 우와. 그러니 이 모든 요소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멘탈리티나 민족성이 속물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화로 인해 괴로운 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므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자신을 자책하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까지 하는 것 역시도 불필요하므로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의 토대가 된 쌀재난 국가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